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퍼스트 앤 식스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즈만 해설위원이 현재 미국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부에서도 이제 따로 녹음된 버전을 제가 이제 같이 들려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 녹음해서 보내온 파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호흡이 안 맞거나 음질이 좀 평소에 비해 매끄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3주차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를 이어가겠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만약에 이 경기를 못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주 이 주 공격 자원들이 이 부상을 입으면서 좀 공격진의 이 무게감이 약해진 필라델피아 이글스긴 하지만 그래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이겨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진만 해설위원은 이 경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올 시즌 우승팀으로 이글스를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드 리시버 디션 잭슨의 가세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는 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인베커와 세컨더리가 취약한 라이언스에게 이글스의 리시버들과 타이랜드 제걸스는 벅찬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라이언스는 지난주에 펠컨스가 한 것처럼 이글스의 약점이자 패싱 야디지 허용 리그 31위에 처져 있는 세컨더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라이언스에도 케니 걸러데이, 마빈 존스, 타이랜드 TJ 호켄슨 같은 좋은 리시빙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러닝백을 엑스트라 블로커로 배치해서라도 패스할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근데 승부를 예측해보자면 이글스가 상대방의 이런 공격에 지난주에는 당했지만 이번 주 홈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필라델피아 관중들의 야유와 소음이 라이언스의 패싱 공격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진만 해설위원과 저 두 사람 모두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제 홈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아무래도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두 사람 다 물을 먹은 상황이거든요. 과연 2주 연속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저희를 물을 먹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제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맞대결인데요. 지난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래버스 시미언 선수가 선발 기회를 잡자마자 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데뷔전을 치렀던 루크 포크 선수가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벽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좀 관전 포인트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 루크 포크 선수가 2018 드래프트에서 테니스 타이탄스의 6라운드 199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톰 브레이디 선수가 바로 이제 2000년도에 6라운드 199번으로 지명이 됐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6라운드 199번에 지명이 됐던 선수들끼리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그런 재밌는 경기가 좀 성사가 됐습니다. 자, 어린 시절 이 루크 포크 선수가 브레이디 팬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우상을 만나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진만 해설위원은 이 경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했을지 들어보시죠. 같은 지구에 속한 두 팀이지만 이 두 팀을 더 이상 지구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뉴욕 제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뉴잉글랜드 원정 경기를 한다고 하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츠는 주전 쿼터백에 후보 쿼터백까지 부상을 당했고요. 리시버 퀸시 연은와 라인베커 CJ 모슬리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맨 퀸앤 윌리엄스까지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스타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는 코칭 스태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뉴잉글랜드의 원정을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또 뉴잉글랜드는 안 그래도 강력한 공격력에 안토니오 브라운까지 가세를 했고 수비에서는 두 경기를 치르면서 단 3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에 부상이 일부 있지만 이 경기는 미스매치 중에 미스매치입니다. 뉴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저도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관전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경기는 전 팀 동료였던 안토니오 브라운과 레비언 벨 선수가 이제 다른 팀에서 서로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그런 관전 포인트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을 하나 짚고 가자면 현재 오라인 주전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주전 센터였던 데이빗 앤드류스 선수가 시즌 시작 전에 폐에 혈전이 발견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아이자 윈 선수가 엄지발가락 부상을 입으면서 현재 IR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라이트 태클이었던 마커스 캐넌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약 2달 정도를 결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현재 센터로는 테드 카라스 선수가 1주차부터 선발로 이제 출전을 하고 있고, 라이트 태클로는 이제 코리 커닝햄 선수가 2주차부터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프트 태클로는 이제 마샬 뉴하우스 선수가 지난 경기 아이자 윈 선수가 아웃된 이후에 이제 윈을 대체하면서 들어왔는데, 현재 이 코리 커닝햄 선수와 이 마샬 뉴하우스 선수는 팀의 시스템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이 트레이닝 캠프 이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좀 완벽하게 이 팀에 녹아들지 못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템파베이에서 뛰던 케일러 베노비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한간에는 이제 레프트 가드 조 튜니 선수를 레프트 태클로 기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오라인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든 오라인 코치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를 겸하고 있는 단테 스카네치아가 이 오라인을 구성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뉴욕 제츠에게 좀 쉬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그리고 이진만 해설위원 모두 해봤고요. 이제 다음 경기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두 쿼터백 데렉 카와 커크 커즌스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올해도 터치다운 2개, 인터셉트 2개를 기록하고 있고 결정력 있는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애매한 모습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반면 두 팀의 러닝백들은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스의 신인 조시 제이컵스가 1라운드 픽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바이킹스의 델빈 쿡은 리그 러싱 순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두 팀의 차이는 수비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킹스의 수비는 디펜시브 라인부터 라인베커 그리고 세컨더리까지 스타 플레이어들이 질비하고, 특히 디펜시브 엔드 다니엘 헌터와 에버슨 그리핀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력적인 패스러셔들입니다. 지난주에 칩스의 패스러셔들에게도 고전한 데렉 카가 바이킹스의 패스러시를 이겨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저도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쿼터백 둘만 놓고 봤을 때 말씀해주셨던 대로 데리카 선수와 커크 커즌스, 저는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다른 팀원들의 역량까지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레이더스보다는 바이킹스 쪽이 좀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나, 그런 이유에서 저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인데, 일단 지난 시즌 이 두 팀이 연장 승부까지 가는 승부 끝에 27대 24 캔자스시티 칩스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24대 17, 이 후반 1분 29초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 앤 나인, 그마저도 이제 포켓이 무너지는 상황, 이 수비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크로스바디 패스 한 방에 레드존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동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연장까지 이어진 승부에서 이제 필드골로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역시 굉장히 좀 박빙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홈 개막전에서 이 캔자스시티 칩스가 가지는 동기부여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의 존재가 캔자스시티 칩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봤습니다. 시즌 첫 2경기씩을 치르면서 대진운이 가장 좋았던 팀을 꼽으라면 볼티모어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의 최약체 애리조나, 그리고 올해의 최약체 마이애미를 상대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는
칩스라는 버거운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경기에서 레이븐스 수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주에 마홈스, 그리고 세미 왓킨스, 미콜 하드맨, 디마커스 로빈슨,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또한 라마 잭슨이 칩스의 오펜스와 페이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 답은 NO, 그리고 NO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칩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이진만 해설위원의 예상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진만 해설위원이 예상했던 것만큼 캔자스시티 칩스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레이븐스가 칩스를 리드한 채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면 멜빈 잉그램과 라마 잭슨이 러싱을 하면서 시간을 태우고 칩스를 굉장히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지만 두 팀의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애틀랜타 펠컨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저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게 지난 2주차 경기를 보고 좀 마음을 굳혔는데요. 애틀랜타가 현재 이 맷 라이언 선수의 상태라면 콜츠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진만 위원의 생각이 저와 같을지 아니면 다를지 한번 들어보시죠. 애틀란타는 지난주에 우승 후보 이글스를 극적으로 꺾으면서 사기가 충천한 상태입니다. 이글스를 상대로 의외로 강한 패스러시를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고요. 훌리오 존스, 모하메드 사누, 그리고 켈빈 리들리라는 리그 정상급 리시버 그룹과 타이드엔드 오스틴 후퍼가 이끄는 패싱 공격이 정말 위력적이었습니다. 지난주 경기만 봐서는 지난해 부상 병동이 되기 이전에 기량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데니코 오트리, 저스틴 휴스턴이 이끄는 콜츠의 패스러시로부터 쿼터백 맷 라이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콜츠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슛아웃을 펼쳐서는 경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러닝백 말론 맥 중심의 파워 러싱 공격으로 게임의 페이스를 장악해가면서 지공작전을 펼쳐서 펠컨스의 패싱 공격 기회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긴 하지만 맷 라이언과 리시버들이 손발을 맞추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홈관중의 성원에 힘입어서 콜츠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2연패 중인 덴버 브론코스와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두 팀 모두 이제 신임 감독을 데려왔는데 성적은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에서는 덴버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조 플라코 선수의 플레이 액션의 비중을 높이고 이 드랍백의 비중을 낮추면서 플라코 선수에게 조금 더 편한 그런 경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린베이 패커스가 덴버에게 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잘 안 듭니다. 그래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3연승을 달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설이 된 두 명의 쿼터백 존 엘웨이와 브렛 파브가 붙었던 슈퍼볼 32의 리매치입니다. 현재 패커스는 신임 감독 맷 라플로어와 쿼터백 에런 로저스가 아직까지는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베어스 수비에게 봉쇄를 당했었고, 미네소타에게는 21대 0의 리드를 잡은 이후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패커스는 맷 라플로어와 라저스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동안, 그리고 또 로저스가 다반테 아담스 외에 어린 와이드 리시버들과 손발을 맞춰가는 동안 러닝백 에런 존스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론코스 역시 새롭게 맞이한 빅 펜지오 감독 하에서 이상하게도 오히려 작년까지 무시무시했던 본 밀러, 브래들리 첩 콤비가 이끄는 패스러시가 아직까지 단 한 개의 색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 플래커와 필립 린시마저 시즌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력도 상당히 약한 상태입니다. 경기당 15점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두 팀 모두 공격이 개선돼야 할 텐데요. 이 경기에서 누가 비교적 나은 경기력을 보일까요? 아무래도 불확실할 때에는 에런 로저스에게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패커스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그린베이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제가 댈러스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예측이 정확히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탱킹 모드로 들어간 마이애미에게 댈러스가 사실 몇 점 차로 승리하느냐,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결과는 사실 저도 이진만 해설위원도 그리고 지금 이 All About NFL을 보고 계신 이 모든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얘기긴 하지만 이 두 팀의 대결은 슈퍼볼 6의 리매치입니다. 현재 달라스의 공격력이 게임당 33점을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현저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공격에서는 스타 와이드 리시버 마이클 갤럽이 부상으로 앞으로 2주에서 4주가량 결장이 예상되고요. 수비에서도 역시 떠오르는 스타 세이프티 제이비어 우드스가 부상으로 4주에서 6주가량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마이애미를 상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이애미는 경기당 현재 득점 5점, 경기당 실점 51점으로 이 두 부분 모두 압도적으로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달라스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거의 예측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옛날 슈퍼볼 때 리매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역시나 옛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두 댈러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예상은 신시내티 벵갈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꾸준한 벵갈스와 상승세 빌스. 의외로 이 버팔로 빌스가 경기력이 굉장히 좀 탄탄한 느낌을 주는데요. 조시 앨런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옛날 사람 이진만 해설위원은 어떻게 예상을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게 진짜 벵글스의 모습일까요? 시애틀을 원정에서 거의 잡은 팀일까요? 아니면 홈에서 49ers에게 완패를 한 팀일까요? 어떤 팀이든 간에 벵글스는 현재 경기당 30야드 이하로 묶이고 있는 러싱 공격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패싱 공격도 집중 수비를 당하면서 상쇄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버펄로는 쿼터백 좌시 앨런이 이끄는 공격은 아직 기량이 들쭉날쭉한 상황이지만 수비는 괜찮아 보입니다. 비록 약체인 제츠와 자이언츠를 상대했지만 경기당 15점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비언 벨과 세이컨 바클리라는 걸출한 러닝백들을 상대했음에도 경기당 100야드 이하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벵걸스의 러닝백들이 이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버플로 빌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저희 두 사람 모두 이제 버팔로 빌스의 승리를 예측해 봤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데니얼 존스가 다음 경기 이제 선발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일라이 매닝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이 데니얼 존스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시즌 이 일라이 매닝이 선발로 나오는 뉴욕 자이언츠는 정말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데니얼 존스가 어떻게 팀을 바꿀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템파베이가 물론 지난주 캐롤라이나 팬서스에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저는 데니얼 존스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두 팀 다 약체들이지만 두 경기를 통해 본 자이언츠의 전력은 리그 최하위 수준이고요. 게다가 거기에 부상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전으로 출전하게 된 신인 쿼터백 데니얼 존스가 프리시즌 때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쿼터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러싱 공격이 필요한데 신인 쿼터백의 데뷔전이고 리시버들의 부상이 산적한 상태에서 스타 러닝백 세이ኳ한 바클리에게 공이 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인베커 라반테 데이빗이 이끄는 버커니어스의 러싱 디펜스는 경기당 68야드 정도만을 허용하면서 리그 6위에 올라있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이 아닌 주전들이 모두 출전하는 정규시즌 경기이고 러싱 공격이 봉쇄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신인 쿼터백이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제이머스 윈스턴이 전혀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데니얼 존스가 데뷔전을 승리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버커니어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이지만 해설위원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게 됐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제가 이제 푸달못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세이컨 바클리의 정말 이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이컨 바클리가 이 러싱으로 길을 뚫어주면서 오히려 이 데니얼 존스의 패싱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 자이언츠를 이진만 해설위원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한 예상입니다. 캠 뉴턴 선수의 발 부상이 악화되면서 경기를 못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 제한카 아시죠? 제발 한국인이면 카디널스를 응원합시다. 저는 카디널스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에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캠 뉴튼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팬더스의 승리를 점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체 템파베이마저도 지난주에 팬더스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과연 작년도 최약체였던, 그래서 신인 쿼터백이 이끄는 카디널스마저도 팬더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승부는 맥캐프리 이외의 팬더스의 스킬 포지션 선수들, 그리고 팬더스의 패스러셔들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맥캐프리 선수가 집중 수비 당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잘해줘야 가능한데요. 그들이 못하면 맥캐프리도 지난주 경기처럼 집중 수비를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팬더스의 패스러셔들이 4쿼터 내내 카일러 머리를 프레셔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라이언스와 레이븐스 모두 카일러 머리를 여러 차례 색을 하면서 공격을 봉쇄하긴 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패스러셔들이 지치고 그래서 프레셔가 약해지면서 또한 카일러 머리가 수비에 적응을 하면서 급 추격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리그 전체 3위에 올라있는 팬더스의 패스 디펜스는 좋지만 패스러셔들이 카일러 머리를 경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프레셔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경기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박빙이 예상되기 때문에 4쿼터에 카일러 머리가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역시 이진만 해설위원도 제한카였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다음 이어지는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지난주에 경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제 메이슨 루돌프 선수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생각보다는 좀 팽팽한 경기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번 시즌 초반 리그 전반적으로 부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스틸러스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안토니오 브라운과 레이비언 벨이라는 중요한 공격수들을 잃고 시즌을 맞이한 상황에서 두 경기 만에 프랜차이즈 쿼터백 빅벤까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라는 악재에 벨을 대체한 러닝백 제임스 코너마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수비도 경기당 30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뻥뻥 뚫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49어스는 이제 카일 셰너한 감독의 공격 체제가 서서히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49어스가 어렵지 않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 다 모두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브리스가 없는 세인츠가 시애틀 시옥스를 어림도 없지. 테디 브리지워터가 시옥스 원정에서 승리를 어림도 없지. 저는 시애틀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시즌 전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세인츠는 쿼터백 드루 브리스의 부상으로 팀의 궤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쿼터백을 제외한 공격진들이 여전히 막강하고 수비도 훌륭하지만 드루 브리스가 빠진 세인츠의 무게감은 현저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투입된 상황이었다곤 하지만 테디 브리지워터가 투입된 세인츠의 공격은 같은 정상권 팀인 LA 램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애틀은 자데이비안 클라우니의 가세로 수비가 달라졌고 와이드 리시버 타일러 라켓과 DK metcalf가 다이나믹한 원투펀치로 성장해가고 있고 러셀 윌슨은 여전히 러셀 윌슨입니다. 게다가 이 경기는 시애틀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혹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네, 저희 두 사람 모두 이 시애틀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예상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요. 단 한 경기, 뉴욕 자이언츠와 이제 템파베이의 경기만이 두 사람의 예상이 갈렸고 나머지 경기들에 대한 예상은 전부 일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세 경기에서 계속해서 두 사람의 예상이 같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스턴 텍산스와 LA 차저스의 경기. 지난주 디트로이트에게 패배한 LA 차저스 과연 텍산스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진만 해설위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을지 같이 들어보시죠. 휴스턴은 리그 정상급의 리시버 진영과 리그 정상급의 듀얼 스렛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리그 최하위권의 오펜시브 라인 때문에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펜시브 태클 레러미 턴스를 1라운드 픽을 주고 비싸게 영입해왔지만 쿼터백 드션 와스는 2경기 만에 10개 색을 당하면서 최다 색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오펜시브 라인이 차저스의 강력한 패스 러셔들 조이 보사, 멜빈 잉그럼, 브랜던 미베인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우려가 됩니다. 반면 차저스는 러닝백 멜빈 고든의 홀드아웃 외에도 세이프티 더윈 제임스와 에이드리안 필립스, 그리고 타이드엔드 헌터 헨리 등 부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주 약체 라이언스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또한 예측하기 힘든 경기이지만 정상급 베테랑 쿼터백 필립 리버스와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와이드 리시버 키난 앨런의 조합이 리그 하위권의 패스 디펜스인 휴스턴에게 우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는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두 사람의 예상이 갈리게 됐습니다. 저는 휴스턴 텍산스의 승리를 점쳤고 이지만 해설위원은 LA 차저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기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예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썬데이 나잇 풋볼로 펼쳐지는 LA 램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A 램스가 되겠고 그리고 조금씩 이 손발이 맞아가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램스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보다는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 램스의 승리를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업셋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경기를 업셋으로 꼽을까 하는 유혹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가 지난주에 승리한 상대는 뉴욕 제츠였고 이번 주 상대는 막강한 LA 램스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시즌 초반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많은 기대를 모았던 포텐셜을 아직까지는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램스는 비록 정상은 아니지만 뉴턴이 이끄는 팬더스와 브리스가 빠진 세인츠를 상대하긴 했지만 서서히 강력한 공격력을 예열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일스 게럿이 리그 색 1위를 달리며 활약하고 있지만 램스는 쿠퍼 컵이 복귀하면서 제럿 거프에게 믿음직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슬롯 리시버 컵을 이용한 빠른 패스 공격으로 패스 러시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메이필드는 에런 도널드를 피해 다니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을까요?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오델 베컴과 다른 스킬 포지션 선수들을 활용하면 더 좋을 텐데 혹시라도 에런 도널드를 만나서 메이필드가 더 영웅 기질을 보이려 욕심을 부리려 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업셋까지는 말할 자신이 없고 생각보다 타이탄 승부 속에서 램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처음에 이제 이진만 해설위원이 업셋을 얘기하길래 1승 먹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진만 해설위원도 LA 램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두 사람 모두 LA 램스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먼데이 나잇 풋볼로 펼쳐지는 시카고 베어스와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경기에 대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뛰어난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덴버와의 경기도 디펜스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에디 피네로 선수의 위닝 버저비터가 없었다면 승리마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 승리의 기반에는 이 시카고 베어스의 뛰어난 디펜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이대로는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시카고 베어스기는 하지만 저득점 경기 속에서 이 수비가 더 강력한 시카고 베어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팀은 80년대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만났던 단골 매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 이후 두 팀 모두 팀의 위상이 많이 하락해 있는 구명문 구단들입니다. 물론 베어스는 슈퍼볼 41에 진출하기도 했었고 작년에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다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긴 했지만 아직 80년대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베어스는 시즌 초반 쿼터백 미치 트루비스키가 작년보다 오히려 퇴보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공격력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수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서 시즌을 2패로 출발할 뻔했지만 지난주 브론코스와의 경기에서 종료 31초를 남긴 상황에서 극적인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버저비터성 필드골로 간신히 1승을 챙긴 상태입니다. 반면 레드스킨스는 시즌 초 많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랜드 조던 리드, 디펜시브 라인맨 조나선 앨런과 세컨드리에서 여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의 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지구 라이벌 자이언츠가 드디어 3주차부터는 신인 쿼터백 데니얼 존스를 선발 출전시킨다는 선언을 했는데 역시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레드스킨스는 과연 언제까지 신인 쿼터백 드웨인 해스킨스의 출전을 미룰지가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언츠의 빠른 결정에 레드스킨스도 이 경기에서도 패한다고 하면 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패를 하면서 시즌을 벌이느니 차라리 빠른 세대 교체로 신인 쿼터백의 프로 적응력을 앞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지구 라이벌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경기 자체로 돌아와서 볼 때 홈경기이긴 하지만 지난주 역시 홈경기에서 레드스킨스가 보여준 공수에서의 무기력함을 고려할 때 베어스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비에서도 베어스가 레드스킨스의 공격력을 봉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드스킨스가 승리하려면 라이언 캐리건과 만테스 스웨시 트루비스키를 많이 괴롭히고 더란 페인이 러싱 레인을 완전히 봉쇄해서 경기를 로스코어링 게임으로 만들어가면서 4쿼터에서 승부수를 띄워보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레드스킨스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경기 저는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예상을 마지막으로 16경기에 대한 예상을 모두 맞춰봤습니다. 자, 이즈만 해설위원과 저의 예상이 2경기만 차이가 났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에서 저는 이 뉴욕 자이언츠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 이즈만 위원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승리를 예측을 했고요.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에서 저는 휴스턴의 승리를, 이즈만 해설위원은 LA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주차에 펼쳐질 16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를 모두 맞춰봤습니다. 이번 주 녹음은 이 이즈만 위원의 출장 관계로 이제 조금 이제 파일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음질이 평소에 비해 매끄럽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즈만 위원이 출장을 가 있는 관계로 이번 주는 이제 Q&A 그리고 좀 특집 세션은 좀 쉬어가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앤 세븐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3주차 경기들 재밌게 즐기시고 또 All About NFL도 함께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